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서울에서 119 구급대의 출동 건수가 1분에 한 대꼴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야보다는 낮 시간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파가 시작되면서 구급차 출동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도로에서 만나는 구급차들에게 항상 양보 운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1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원 처리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마포구가 공익을 위해 민간 가로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개인 소유라도 가지치기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초구 모자보건지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해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차량까지 강제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강경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주말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강제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숨쉴 권리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조음이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박 시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과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에 2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환경부는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결심 선고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신 구청장이 전달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문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NLL 포기 역시 언론에서 사실로 보도한 적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루 수천 건의 카톡 가운데 단순히 몇 건만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을 받아 억울하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 당시인 지난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민원 처리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성북구의회 정영진 의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민원 분쟁 조정 대가로 받은 2,300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로면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건물을 지으며 심은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로수 중 일부가 심하게 잘리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민간 가로수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동교동 삼거리와 양화대교를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건물 주변의 나무들이 가지가 모두 잘린 채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나무가 뽑히고 화단이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신촌의 한 도로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양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차도변 가로수는 대부분 가지가 풍성한데 반해서 건물 쪽 가로수는 이렇게 대부분 가지가 짧게 쳐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 고사가 되는 나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로수들은 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는 개인 소유물이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가지를 짧게 자르거나 뽑아버려도 규제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 자르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볼 때 경관이 좋게끔 만드는 건 괜찮은데 다른 식으로 일부러 자르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마포구의 경우 대로변에 심어진 민간 소유의 가로수는 1,500주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간판을 가리거나 벌레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나무가 잘리고 있어 자치단체가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전지라든지 수목 절단이라든지 이식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경관에도 좀 저해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좀 보다 더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뽑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엔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올 한 해 84개소 1220주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소유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나무를 심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건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서초구가 오늘 엄마와 아기에게 특화된 서초 모자 보건지소를 개소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특화된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의 보건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 모자 보건지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서초 모자 보건지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초 모자 보건지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기존의 보건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보건소는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의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잠깐 보시면요. 그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같은 이런 공용 시설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예.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임산부를 포함해서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 공간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직접 이동을 해서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들어가는 곳은 건강키움방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 들어오시면은 기구들이 여러 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간단히 앉아서 지금 운동 처방사가 지금 잠시 기구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구는 지금 필라테스를 체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예. 필라테스라는 것은요, 연속 동작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인데요. 실제 임산부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간략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초 모자 보건지소는 일단 그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은 임산부들에겐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동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산후 이제 출산을 하신 여성분들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필라테스는 이제 재활 운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후에 여성분들의 이제 삐뚤어진 고관절, 이완 또는 근력 강화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자세 교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였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재용 기자, 네. 잠시 보니까 이 임산부의 건강과 함께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 그리고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모의 산후 우울증을 대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산모 우울증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요. 일단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동을 하면서 산모 우울증에 대한 공간 이외의 공간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왼쪽에 보시면 수유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초 모자보건지소를 방문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잠시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오감 놀이방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오감 놀이방이라는 곳은 아이들의 촉각이라든가 정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제 뒤쪽을 보시면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동을 하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안쪽에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은 오른편에 유리 바늘대 위에 놓여 있는 음식들 조형물이 보일 겁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영유아들의 초기부터 그다음부터 맨 마지막 완료기까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조형물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영유아들의 이유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산모들의 체중 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중 관리가 어머님들한테는 한 가지 이제 관심거리일 텐데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영양사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산모의 체중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산후 우울증에 대한 공간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담당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서초 모자보건지소에는 산후 우울증에 대비한 공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 모자보건지소에는 나를 찾는 방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상주에 있으면서 산후 우울증 검사와 상담을 해드립니다. 명상, 아로마 등 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서초 모자보건지소는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임산부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초 모자보건지소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 보건소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 모자보건지소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성북구 장위동의 한 전기 조명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지하 자재 창고에서 시작돼 창고 일부와 창고 안에 있던 상품 등을 태워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중랑구 장안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45분쯤 북한산 대남문에서 구기동 방향 능선에서 60대 김모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산을 내려오던 중 낙상해 좌측 발목에 골절을 입고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 모텔 등에 투숙하던 시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교통 복도리 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곳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들의 동네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적고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각 부처 실무자들도 나와 답변을 보탭니다. 이케아나 이런 업무단지로 생긴 집계 효과를 우리 강동구의 소상공인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거고요. 지주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땅을 산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더 받으시려고 이제 많이 부르는 거죠.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가지고 몇 번 좀 잘 안 됐어요. 일자리 경제권에 혹시 나오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도시 선정해서 그 주차장 쓸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동구청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날 대화에는 강동구 길동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들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정책 사업부터 동네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까지 제기되는 민원도 각양각색입니다. 지금도 좁은 인도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인도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신동아 4차 쪽 인도는 1m 이상, 그리고 신동아 1차 쪽 인도는 1.5m 이상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이날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인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직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하고자 하는 강동구가 진행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23일부터 성내동과 고덕동 일대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아파트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아파트에 오수를 배출하는 관이 꽉 막혔습니다. 1m 남짓한 나무 막대기로 오수관을 있는 힘껏 쑤셔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세대에선 현재 변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 이거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종료로는 놀이터 보수와 수목 전지, 하수도 준설 등입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아파트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자 지원금도 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한 사항들,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아파트 관리비의 절감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 또는 그 용역이라든가 업체 선정 시 보면은 단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상당히 입주자 대표에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를 직접 아파트에 파견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본도 받고.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 우수 아파트 단지를 오는 12월에 선정하고 3년간 실태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잘만 이용하면 아파트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몇 해 전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어 관심을 끌었던 기적의 도서관이 구로구에서 부활했습니다. 신도림동 주택가에 새로 들어서는데 착공식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접목된 복합 문화시설로 계획됐습니다. 공공과 작은 도서관, 공부방과 북카페 등을 합쳐 구로구의 96번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구상과 건립에는 구로구와 서울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삽을 뜹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열고 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열람실과 장서실은 물론 이야기방 등의 시설이 채워집니다. 또 장애 유무와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 공간이 꾸며집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닌 지역 구성원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의 도서관의 운영 목표입니다. 음악이 쳐진 곳에서 시험 공부하고 무슨 자격증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해 왔는데 그거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깝습니다.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라고 하는 책으로 상징되는 지식과 정보와 만나고 또 교류하고 공유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나눔의 공간입니다. 한편 구로 기적의 도서관은 올해 말 개관 예정이며 어린이집은 내년 3월 운영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 양일간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교실을 개최합니다. 학부모 교실은 7일에는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8일에는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자녀의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현직 교장과 교사들의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 영국대사관 구간을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영국대사관으로 단절된 70여 미터에 대해 국내 담장을 따라 길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돌담길이 연결되면 영국대사관이 점유하고 있었던 돌담길 100m를 지난해 8월 개방한 데 이어 덕수궁 돌담길 전체가 연결되게 됩니다. 서울시는 2월까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 후미진 골목에서 일어난 화재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죠. 스프링클러도 없는 건물에 하루 15,000원짜리 달방에서 파악조차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빈곤의 늪에서 커져갔을 화는 결국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로 번졌습니다. 단순히 홧김의 방화라고만 제목을 쓰기에는 뭔가 미련이 남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